2022년 7월, 나사는 현대 천문학 역사상 가장 기대되는 사진 중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이 사진은 심우주에 존재하는 SMAX 0723이라는 은하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왜곡되고 원시적인 은하들이 형성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존의 우주론적 모델을 우아하게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원시 우주의 구조라고 믿어왔던 것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빅뱅 직후에 존재했던 밝고 거대한 은하들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그렇게 어린 시기에는 불가능했을 내부 구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나선팔과 잘 구조화된 핵을 가진 은하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주기원의 이정표로 확립된 138억 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겉보기 나이를 가진 은하들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불안감이 뒤섞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천체 물리학자 아비 로프는 웹의 데이터가 우리로 하여금 우주의 역사를 다시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망원경이 밝혀낸 것은 단순한 기술적 개편을 넘어 존재론적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우주가 우리가 묘사하는 것과 다르다면 어떨까요?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렌즈를 통해 우주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우주론은 겉보기에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빅뱅의 증거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허블 상수로 측정한 우주의 팽창, 그리고 최초의 은하가 혼돈스럽고 분산되어 있으며 초기 단계에 있었다는 가정이 그 토대였습니다. 그러나 웹이 보여준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젊고 성숙한 우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은하들은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은하들은 우리 은하와 비슷한 질량과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은하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주의 나이가 4억 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우주적 질서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이 발견은 시간의 논리의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그렇게 복잡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프린스턴 이론 물리학자 폴 스타인하르트는 웹 우주 급팽창 이론의 문제점은 빅뱅 직후 우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는 가설을 지칭합니다. 한때 우아했던 이 이론은 이제 우리 손에서 빠져나간 현실을 덮으려는 헝겊 조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모델의 위기가 아닙니다. 관점의 위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원, 시간, 그리고 인과관계라는 개념 자체입니다. 만약 모든 것의 기원으로 추정되는 시점 직후에 이처럼 복잡한 은하계 전체가 존재했다면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너무 멀고 너무 오래되고 너무 조용한 다른 구조물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사실 이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했습니다.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하는 것은 웹이 드러낸 사실뿐 아니라 그가 숨기지 못했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그 젊음과 모순되는 기억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우주는 동시에 고대이면서 최근의 것입니다. 거칠고 질서 정연합니다. 마치 처음 몇 분만 봐도 이미 결과가 드러나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은 인과관계의 환상에 불과한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계산에 따르면 감지된 객체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면서 개념적 붕괴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필요할 것이다 수십억 년의 진화 끝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고 기대하며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정식에 맞지 않으려는 현실의 파수꾼처럼. 이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은 훨씬 더 불안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바로 우리가 시간을 잘못 측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 밝기, 속도와 같은 측정 기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괴적인 체계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보편적 상수가 아니라 우리가 측정하려는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지역적 변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우주의 나이라는 개념은 인간 중심적인 투사에 불과하며 착각에 빠지면서도 편안한 개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물리학은 그 기반을 잃고 우주론은 그 나침반을 잃고
우리는 우리의 오만함을 잃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첫 이미지가 공개된 이후 패러다임 자체에 맞선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모델을 수정하고 시뮬레이션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용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실을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오래되고 더 빠르고 더 이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러한 기이함은 우주의 벽과 같은 구조의 발견으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우주의 벽은 수억 광년에 걸쳐 뻗어 있는 거대한 은하단으로 우주의 예상된 균질성의 한계를 깨뜨리는 존재였습니다. 물리학에서 혼돈과 희박성을 예측했던 영역에서 웹은 대칭성과 밀도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우주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규칙에 따라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웹 망원경은 이제 막 임무를 시작했지만 이미 매스의 정밀함으로 천문학 지식의 기반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수집되는 데이터는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히려 이해를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점이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과학이 붕괴된 바로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우주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논리가 우리를 초월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관객일 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위들이 이미 빅뱅의 무대 뒤편을 무너뜨렸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준비하세요. 이러한 초기 발견의 이면에 숨겨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혁명이야 과학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과 우리의 한계에 맞추기를 거부하는 우주의 충돌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즉 코드, 의도, 의식의 반영이라면 어떨까요? 곧 우리는 이 더 밀도 높은 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시간이 틀릴 수도 있는 곳입니다. 우주의 나이 자체가 환상일 수도 있는 곳입니다. 시간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시대가 붕괴된 날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먼 은하에서 온 빛은 수십억 년 전 여정을 시작한 메시지를 품은 채 공허 속으로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정보 빔들 가운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바로 우주 자체보다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별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 센터들을 경각심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모호한 이론이나 음모론이 아니라 나에사, 페리미터 이론물리학연구소, 그리고 하버드와 프린스턴 같은 대학들이 분석, 검토, 재평가한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우주의 나이만이 아니라 인류가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 자체입니다. 1990년대 이후 표준 우주론 모델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은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소위 적색 편의를 기반으로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신 웹 데이터는 이러한 측정 기준에 당혹스러운 도전을 던집니다. 복잡성과 광도가 다른 천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것이다 빅뱅 이후 우주가 형성될 때까지 걸린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순이 아닙니다. 현대 우주론의 핵심에 있는 결함입니다. 새로 나온 책을 펼쳐서 처음 몇 페이지에 수십 년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현대 물리학이 허용하는 연대기보다 훨씬 오래된 별과 은하를 분석했을 때 느꼈던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에게 왜 중요한가요? 이 발견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 이해하는 바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선형적이고 절대적이며 예측 가능하다는 생각은 거의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룹니다. 기술, 일기예보, 경제, 의학, 그리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달력까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만약 시간의 구조가 우주적 규모로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된다면 그 결함의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모델에 기반한 기술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제는 균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성, 글로벌 통신, 위치 추적 시스템, 예측 알고리즘 등 이 모든 것은 우주 자체가 이미 반증하기 시작한 논리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우주적 이상 현상은 물리학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화, 철학, 그리고 영성 속으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이 모든 것이 흐르는 강이며 명확한 시작 빅뱅과 아마도 종말 붕괴, 동결 또는 완전한 분산이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주가 보이는 것보다 오래되었거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우리는 안전한 해안 없이 바다에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불안하다. 그리고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 우리의 위치,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종으로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시간선 자체가 비뚤어진 자로 그려질 수 있다면 우리의 측정, 인식,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23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진이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웹이 관측한 일부 은하의 화학적 성숙도가 30억 년 또는 40억 년 전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우주의 나이는 6억 년 미만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은하들은 단순히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의 별이 진화한 후에야 나타나는 무거운 원소들로 형성되고 구조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산부인과에서 60세 노인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들어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우주의 형성을 설명하는 법칙이 틀렸거나 우주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시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영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사회가 우주를 해석하는 방식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적 상상력을 변화시키고 예술, 공상과학, 학교 교육, 대학 커리큘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이론적 위기로 여겨지는 것들이 내일은 책 속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문명 전체의 상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단절의 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존재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촉구합니다. 이 충격은 필수적입니다. 위대한 도약이 탄생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무엇이 위태로운지 깊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저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대신 더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을 구독하다이 영상을 감상해 주세요. 사소한 행동이 아니라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로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각의 새로운 발견을 마땅히 받아야 할 진지함과 대담함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한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이 고대 빛이 숫자와 입자보다 더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느낀다면 다음 단계는 불가피합니다. 과학이 회피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불편함 때문에 불편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질문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였을 것입니다. 누가 뒤돌아보고 있는가? 붕괴 지점. 우주는 대본을 따르지 않는다. 2023년 8월에 발표된 연구자연 천문학 제임스 웹의 첫 번째 데이터 이후 천체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가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질이 1위보다 큰 적색 편의로 감지된 일부 은하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모델보다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전 의의는 우주의 구조가 더 일찍 출현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이론적 설명이 불가능한 성숙함을 가지고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빅뱅 이후 3억 년 이내에 형성된 이 은하들은 이미 산소, 질소, 심지어 탄소의 흔적까지 포함한 무거운 화학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별의 주기에 따르면 이러한 원소들은 여러 세대의 별이 합성되고 분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탄생과 이러한 원소들의 형성 사이에는 아무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간에 이처럼 거대하고 진화된 구조물이 생겨났을까? 가장 보수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별 형성 모델은 불완전하다. 특정한 밀도와 온도 조건에서 별이 더 빨리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낙관적인 예측조차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되어야 할 엄청난 양의 물질에 부딪합니다. 타이밍 오류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못된 가정으로 표지판을 해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다음 토론은 순전히 관찰의 영역에서 벗어나 더 깊은 요점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구조는 우주적 규모에서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력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 시간이 다르게 흐를 가능성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웹의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역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우주의 시간축에 존재하는 구조적 왜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직선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우주 구조에 영향을 받는 새로운 장이라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파리의 이론 우주론 연구실은 다음과 같은 수정된 순환 우주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우주의 팽창과 수축은 선형적인 순서로 발생하지 않고 동시에 시간적 층이 겹쳐지면서 발생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고대 은하라고 보는 것은 실제로는 이전 주기의 잔재, 즉 우리 우주 이전의 우주에서 살아남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언뜻 보기에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수학적 필연성에서 비롯됩니다. 현대 물리학의 기둥을 파괴하지 않고 웹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설명하세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고대 은하계인가요? 아니면 한때 존재했던 우주의 반영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 우주가 현재 우주의 구조에 흔적을 남겼던 걸까요? 우리가 발견을 분석할 때 의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GN-11로 알려진 은하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천체 중 하나로 여겨지는 GN-11은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GN-11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여 활발한 별 형성 영역, 뚜렷한 헤일로, 그리고 내부 자기장을 갖추고 있어 많은 우주론자들이 이를 젊은 천체로 분류하기를 꺼립니다. 마치 GN-11이 우주적 시대차고 다른 시간 논리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탐지 등의 증거가 추가됩니다. 우주의 벽, 14억 광년 이상 뻗어있는 은하 필라멘트와 암흑 물질로 구성된 거대한 초구조. 이는 우주가 대규모로 균일하다고 가정하는 등방성 우주론적 원리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우주는 물리학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정확하게 계층적 패턴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 구조물들은 우주의 가속 팽창 논리에도 어긋납니다. 만약 우주가 사방으로 팽창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광활하고 응집력 있는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떤 힘이 이러한 구조물들을 시공간이 희석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까요? 이 질문은 일부 이론가들이 존재를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주의 구조 속의 이상 현상예를 들어 암흑 에너지의 스칼라장의 변화나 심지어 예상치 못한 중력 압축 영역 람다 CDM 모델, 차가운 암흑 물질 플러스 우주 상수에 의해 우주의 정상성이라는 개념의 기초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현대 물리학은 상수를 사용합니다. 허블 상수, 중력 상수, 플랑크 상수. 하지만 이 모든 상수는 재평가되다 웹, 망원경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예외를 드러내듯이 그 예외들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론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쯤 되면 일반 시청자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실험실 밖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시간, 기원, 그리고 팽창에 대해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이 대칭의 환상에 물들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평범한 별을 공전하는 전형적인 행성에 사는 인간으로서 당신의 존재는 지금까지 어떤 과학적 또는 영적 서사도 제시하지 못한 훨씬 더 복잡한 맥락 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초의 은하가 아니라면, 만약 시간이 빅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단지 전환, 즉 이전 구조가 붕괴되어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물질에 감지 가능한 잔여물을 남겼다면 어떨까요? 물리학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웹은 구조, 진동수, 그리고 광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시간, 아마도 이것이 역사를 통틀어 각기 다른 문명이 항상 존재해온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감지했다 시간은 순환하고 나선형을 그리며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광활한 우주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리듬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는 것을, 깊은 곳에서 보면 우리가 시간 자체보다 훨씬 오래된 언어를 이제 막 해독하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을까? 곧 우리는 기관 내에서 침묵 속에 불편함을 야기하기 시작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웹은 알려진 어떤 자연 현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빛의 특징을 순환적 패턴으로 기록했습니다. 마치 깊은 우주를 가로지르는 구조화된 메시지인 것처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빛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실어가는 것은 어쩌면 다른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빛, 하늘에 의해 침묵된 메시지. 2023년 12월 나사 내부 보고서가 부서 간에 조용히 공유되었습니다. 당초 예비기술 검토로 분류되었던 이 문서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아벨 이첼차산데사 은하단 근처 하늘에서 감지한 빛 패턴을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간단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강도와 수학적으로 정확한 시간 간격을 갖는 주기적인 빛의 펄스. 별의 폭발도 아니었고 펄서도 아니었고 초신성 메아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언론이 이 보고서에 대해 침묵한 것은 음모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 무지 때문이었다. 분광 변수로 가득 찬 이 문서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의미해 보였다. 그러나 전작이 신호분석 전문가들에게는 이 발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 신호의 특성은 이전에 목록화된 어떤 광도 곡선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마치 우주의 심장 박동처럼 같은 영역에서 같은 간격으로 일정한 세기로 반복해서 반사되었다. 이러한 패턴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중국의 파스티 전파 망원경은 최초로 알려진 반복적인 고속 전파 폭발 중 하나인 FRB 11112 영역에서 유사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당시에는 괴너지 펄서부터 먼 미래 기술 문명의 잔해까지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탁월한 정밀도로 작동하면서 그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다시 나타났다. 훨씬 더 명확하게 말이죠. 발견된 내용이 알려진 범주에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 과학계에서 이러한 신호를 잔류물, 통계적 잡음, 기기 아티팩트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패턴은 세 가지 다른 기기를 통해 서로 다른 시간에 그리고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 기술자들이 수행한 교차 교정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웹은 직접 재정렬 광학적으로 주 센서의 결함을 배제했습니다. 결과, 신호는 실제였습니다. 일관적이었고 지속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빛의 본질이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더 밝게 빛나기 때문이 아니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구조화된 반복은 드뭅니다. 자연현상은 혼돈, 변화,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을 지향합니다. 별은 맥동하지만 시계처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블랙홀은 복사선을 방출하지만 연속적으로 방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패턴이 다릅니다. 스펙트럼은 고조파를 나타냅니다. 즉, 주파에 포함된 두 번째 신호로 변이되고 대칭적인 스펙트럼 표시가 있습니다. 마치 빛이 변조된 것 같습니다. 통신공학에서 신호가 정보를 전달하는지 판단할 때 이러한 구조를 살펴봅니다. 문제는 우주가 이러한 종류의 변조를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발적으로는 말입니다. 기술적 원천이 아니고서야 이런 특성을 지닌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2022년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충분히 발전된 문명이 변조된 광자를 성간 통신의 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추측에 불과했지만 에너지와 효율에 대한 계산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전파보다 더 실용적이고 빠르며 은하계 간섭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미묘하게 조율된 빗줄기는 우주 광섬유처럼 정보를 전달하며 길을 잃지 않고 수십억 광년을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토론은 대중에게 거의 다가가지 못합니다. 관련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과학이 거의 요구하지 않는 무언가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적 편안함의 정지. 우리는 우주선을 가진 외계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논리의 벡터처럼 행동하는 빛나는 구조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3년 세티 연구소의 한 팀은 웨비 실험실에서 포착한 고조파 주파수를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펄스 레이저와 양자 회절 렌즈를 사용하여 관찰된 신호와 매우 유사한 신호를 생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요구되는 정밀도, 즉 나노미터 미만의 열 안정성이 너무 높아 자연적으로 이를 생성할 수 있는 알려진 자연 현상은 없습니다. 우주적 규모로. 그렇다면 문제는 그 신호가 자연적인지 인공적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묻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빛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방출체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모든 탐색은 기술 문명이 우리 문명처럼 시끄럽고 파괴적이며 확장주의적일 것이라고 가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도의 지능이 침묵으로, 변조로, 혹은 빛의 구조 속에 짜여진 메시지로 자신을 드러낸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우주는 복사선의 집합체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빛, 즉 별빛, 반사광, 대기를 통과한 빛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걸까? 20세기에는 철학적인 질문이었지만 이제 웹에게는 기술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감지된 패턴은 고립되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뚜렷한 영역에서 가변적이지만 조화로운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마치 더 큰 작품의 조각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의 암호입니다. 러시아 천체물리학자 이반 코지레프가 이끄는 아직 심사를 거치지 않은 연구에 따르면 배음이러한 펄스에 존재하는 공명 주파수는 분자 구조, 특히 유기분자의 진동에서 관찰되는 공명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이는 생명체가 방출하는 신호인 생체 광자적 특징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주적 규모로 말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언뜻 보기에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웹이 그랬던 것처럼 수십억 광년 떨어진 성간 구름 속의 복잡한 유기분자. 따라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반성의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주가 무언가를 전송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그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걸까? 답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부정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주선과 시각적 만남의 이미지에 익숙한 대중문화는 미묘한 단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에는 그런 사치가 없습니다. 웹이 전달하는 것은 아름다운 그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알려진 우주를 지배하는 무작위 소음에 저항하다. 기억하세요. 우주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조되어서도 안 됩니다. 대칭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마치 누군가가 책을 읽어주기를 기다리는 듯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는 불빛들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세상에 무언가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주에 깊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곧 이 스레드를 따라가며 성간유기 분자, 예상치 못한 행성 구조, 그리고 우주 먼지 뒤에서 가장 불편한 질문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우연인가? 아니면 설명인가? 마지막 질문, 우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나요? 결국 더 이상 제임스 웹 망원경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수천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이미지, 스펙트럼, 펄스,
그리고 패턴들이 이미 기술적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망원경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 영상 전체에서 우리는 보았다 시간선에 맞지 않을 만큼 너무 성숙해 나타난 은하들, 표준 모형과 양립할 수 없는 나이를 가진 별들, 수학적 구조를 가진 반복적인 빛 신호들, 은하 사이를 떠도는 유기 분자들, 생물학적 시스템과 공명하는 주파수들, 이 모든 것이 기록되고 출판되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침묵뿐입니다. 또는 더 나쁜 경우 정상화. 이러한 결과를 무시하거나 단순한 통계적 잡음으로 치부하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오류가 아닙니다. 일종의 심리적 방어수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주론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석하는 데 익숙해진 현실의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메시지, 패턴 또는 일종의 비무작위적인 일관성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우연, 무관심, 그리고 엔트로피에 기반을 둔 패러다임에게는 매우 불편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축적된 데이터는 더 이상 이러한 무관심을 보편적 모델로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잡음이 있어야 할 곳에 질서가 있습니다. 혼돈을 예상했던 곳에 반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문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학문적인 질문이 아니라 문명의 문제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관찰자로서의 위치를 지켜봐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마치 암석을 바라보듯 우주를 관찰해 왔습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비활성적인, 측정되고 계산되고 분해될 수 있는 무언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웹의 정밀함으로 우리는 반응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복잡성을 반영하는 구조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식보다 더 심오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를 바라보는 무언가 안에 있는 걸까?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만약 우주가 단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근간에 의도적인, 심지어 자기 지시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면 모든 관찰 행위 자체가 의식과 존재를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이러한 성찰은 단순히 철학적인 차원을 넘어 과학의 범위를 재정의하고 의식의 역할을 재정의하며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인격신이라는 개념에 회의적이었지만 우주에 대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이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이 문장은 잔혹한 존재론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주는 왜 스스로를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걸까요? 현실은 왜 구조, 규칙성, 대칭성, 논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해독하기 시작한 코드를 누가 쓰고 있을까? 우리는 연구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이 아닌 성찰적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과학 자체를 거울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높였습니다. 극도로 오래된 은하, 변조된 빛, 생물학적 구조를 가진 분자 등 수많은 신뢰에 직면했을 때 현실이 그저 무작위적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며 설명하려는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방정식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이미 증거에 의해 기반이 무너진 이론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용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문명 단계의 시작입니다. 지식 추구가 더 이상 외적인 차원을 넘어 통합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과학과 의식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읽어내는 상호 보완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과학은 확실성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은 결론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현실이 과학 뉴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의 발견은 단순히 우주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더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또 하나의 괜찮은 과학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치 먼 옛날의 호기심 어린 이야기인 것처럼 우주 콘텐츠를 계속해서 소비해도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기서 밝혀진 내용 이후에 당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편안한 이야기를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요? 아니면 아무도 묻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에 대한 문을 열 것인가요? 우주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암호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의식하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야 한다고 믿는다면 채널을 구독하다, 이 영상을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가장 걱정되는 질문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의식의 가장 깊은 기능은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꼭 기억하세요.